저희 대부분은 아마도 학교를 다녔고, 다니게 됩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하나의 사회 제도이고, 또 학교란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람에 대해 알게 되고, 사회를 배우며 나 또한 조금씩은 알게 되는 장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를 좀. 선생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은 이남준이고요. 지금 현재 1학년 통합과학이랑 2학년 지구과학 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학교 특성상 이제 젊은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관심사 같은 것도 잘 통하는 것 같고 학생들이랑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교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학교 분위기가 저는 되게 밝은 것 같아가지고 이 처음 학교 왔을 때도 되게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열정이 되게 넘치고요.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부분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다 서로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저는 학교에 되게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2021년도에 처음 이 학교 왔고요. 지금 현재 3년차 근무하고 있고 아직은 배울 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학교 생활이 있으신가요? 일단 작년에 처음 체육대회를 제가 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1학년 10반 친구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은 감정도 교류를 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1학년 3반 친구들하고 같이 댄스도 하면서 체육대회에 재밌게 참여해가지고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수학여행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수학여행도 같이 가보고 싶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 참여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궁금증을 풀어내는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랬기에 조금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궁금증과 듣고 싶고 묻고 싶고 관심 가져보고 싶은 것들을 조금은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궁금증의 첫 번째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학교 안의 다른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두 선생님의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보고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길고등학교 사서교사 이채은입니다. 더 소개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저는 올해 3월에 와가지고 사실 모르는 게 좀 많아서 사실 이걸 소개에 넣을지 말지 고민했는데 물어보니까 더 좋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설명하시오라는 물음에 답한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사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쉼터 그리고 만남의 광장 그리고 학교 수업에 더 보충을 해줄 수 있고 애들이 더 여기 와서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되신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 1, 2학년 때는 꿈이 없었고 2학년 후반 때 도서관에서 사서 도우미를 했었는데 그때 사서 선생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 애들이랑 이렇게 친해지면서 사서라는 직업이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었고 그 당시에 공부랑 책을 읽으러 공공도서관에 많이 갔었었는데
그때 서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직업이. 왜냐면 이용자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런 이용자들의 니즈를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거 보면서 좀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다가 고3 담임선생님이 되게 뜯어 말리셨지만 너무 시끄럽고 이런 발랄한 채은이가 하면 안 되겠다 했지만 좀 꿋꿋하게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러면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계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 왔지만 일단 코로나가 그래도 올해는 좀 더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종결됐으니 애들이 진짜 많이 오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4, 5월에 행사를 진짜 많이 열었어요. 오셨나요? 네, 왔어요. 열었는데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 이후에 많이 오더라고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했다. 네, 싶고 앞으로도 더 좋은 책과 네, 이렇게 시험지 족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책 많이 들여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 질문 먼저 해드릴 텐데 상담 선생님으로서 일에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했던 학생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손편지나 그런 걸 적어서 저한테 갖다 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되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학생들을 위해 하고 계시는 위클래스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상담실에서는 개인 상담이랑 집단 상담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 학기마다 한 번씩 친구사랑 주간에 상담실에서 그 친구사랑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은 친구들이 언제나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집단 상담은 주로 학생들이 학교 적응을 잘 돕기 위함이나 아니면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원예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열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원예 프로그램을 또 했었고요.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를 학생들이랑 또 사제동행 프로그램으로도 같이 하면서 친구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상담 선생님이 되기 위한 방법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상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상담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상담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지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생 때 이제 상담교사가 처음 막 시작될 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생겼던 상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상담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질문이요? 선생님에게 학교란 장소를 심리학 용어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좀 많이 어렵네요. 저는 로젠탈 효과라는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젠탈 효과는 칭찬에 대한 효과가 아주 굉장히 크다 이런 내용을 담은 효과인데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것처럼 이제 저도 상담실에 오는 친구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취약해져서 상담실에 와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그 와중에 그 학생의 강점을 잘 찾아서 좀 잘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학생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서관과 상담실은 많은 학생들에게 휴식처로 저희 또한 학교에서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학교 시설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과 꼭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다음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학생 학교 다큐 제작 프로젝트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소개를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여기 보고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행정실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처음 발령받은 게 1992년이에요. 9월이에요. 그래갖고 30년 넘었죠? 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10년밖에 안 돼 보여요. 아, 센스 있다. 그러면 네. 학교 행정실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게 모든 기반을 조성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없으면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행정실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같은 거, 그 다음에 기자재 같은 거 구입해서 구입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또 이제 학교에 한 1000명 이상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나 뭐 이런 게 그대로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파손도 일어나고, 또 새로 구입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학교 살림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학교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에피소드는 많지 않지만 그냥 제가 이제 저희가 어제 6월 3일부터 6일까지 지금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전부 이렇게 연휴 기간 4일 정도 쉬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 출근을 해서 지금 농구 코트, 농구장 달라진 거 보셨어요? 네. 네, 그런 공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또 그 학교 시설물 중에 그 공중에 매달린 난간이 지금 파손이 됐었어요. 근데 그걸 학생들 수업 중에 그걸 수리를 하다 보면은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휴일날 같은 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거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흘 내내 출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놨을 때, 아, 여기서 학생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럴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 외에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의 생활을 영화의 장르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는 일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어린 나이에는 또 감정이 이렇게 막 요동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높낮이가 좀 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아이를 낳고, 내 아이가 소중하고 학생들이 또 되게 이렇게 소중해 보이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 하는 일이 이게 애들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데 이게 보람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자녀를 키우고 학생들을 보니까 이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람된 일이구나.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게 많이 됐죠. 그럼 그런 장르를 또 뭐라고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일도 익숙해지고, 어떤 뭐 사건 사고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결점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많이 평안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큰일인 것 같지만, 저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겠지. 또 실제로 그 매뉴얼을 적용하면 또 해결이 되니까, 요즘은 제가 영화 장르를 잘 몰라서 표현을 구체적으로는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10년 주기, 20년 주기, 30년 주기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남겨주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학생들 공부 안 하고 너무 힘들죠. 네.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직장 생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꾸준히란 단어가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그래서 꾸준히, 근데 또 꾸준히만 하면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당장 뭐 이렇게 반짝이는 성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꾸준하게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하시고 행동을 옮기시면은 진짜 나중에는 큰 결과로 돌아온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규모를 이끌기에 그 무엇도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노력하고 성장하고 협력하며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함을 모른다면, 아니,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길고등학교 제7대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학생회는 학교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회는 학교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러면 학생회를 운영하시면서 약간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이건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중학교 때도 전교회장을 해보고 여러 경험들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딱 됐을 때는 뭔가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고, 처음에 되게 적응을 살짝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해서 좀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무슨 경험이냐면, 제일 처음에 학생회를 꾸리고 나서 이제 일들을 하나둘씩 시작할 때, 애들한테 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똑부러지게 잘 하지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내용을 저만 알고 있는 경우에 막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저는 애들한테 서운하고 애들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회 행사들이 되게 막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초반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 확실히 뭔가 그 일을 하는 과정을 좀 정확하게 잡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부서별로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뭔가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주체를 그 부서에서 뭐 부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자기도 학생회 행사를 직접 막 꾸려보는 과정을 더 직접 느껴볼 수 있으니까 애들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점점 갈수록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일도 이렇게 잘 시키고 하면서 조금 더 많은 행사도 할 수 있었고 많은 참여도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화목한 학생회 생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생회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은 이제 애들이랑 하는 행사 모두 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아무래도 그 학교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이 남기도 했고 많이 준비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애들이랑 아이디어도 많이 토론하고 선생님들이랑 뭐 리허설도 많이 맞추고 하면서 저희가 진짜 일을 바쁘게 하는 과정을 모두 다 봤으니까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하자면 그 제 공약이었던 그 학일 소통회를 이번 연도부터 되게 활발하게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는 되게 대의원회도 거의 한 번 하거나 아니면 거의 안 하거나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연도부터는 꼭 부탁을 해가지고 반장들을 모아서 대의원회를 좀 주기적으로 열어보자 해가지고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했던 대의원회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피드백도 자주 해주시고 저희 학생들의 건의사항도 직접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학생과 선생님분들과의 그런 소통이 조금 더 잘 이루어졌던 행사라서 저는 학생회 하면서도 있지만 이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학생과 선생님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좀 뿌듯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두 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9반 10번 남경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9반 3번 권세아입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진행에 있어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학교를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쉽게 못 친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작년 반 친구들이 다들 너무 밝고 결정적으로 체육대회 때 단합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학교와 학생의 관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생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학교에 익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고 싶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학교 오면 다양한 친구들과 놀면서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관계라기보다 추억이 가득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학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창민입니다. 그러면 꿈이 있다면 혹시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꿈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학원도 이제 곧 다닐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소프트웨어를 알아가고 좀 배워보고 싶어서 다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4학년씩 올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고 그 당시 각 학년이 되셨을 때 심경은 어떠셨나요? 1학년 때는 당시 기억으로는 굉장히 설레면서도 중학교 때랑은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학교 생활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뭔가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조금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1학년 때, 2학년 때 올라갈 때 그 조금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변했던 시기라서 굉장히 그냥 자기 공부하는 데 신경을 쓰느라 별로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은데 3학년 때 딱 올라가면서 아, 내가 정말 어른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방학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학생회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헌혈 캠페인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가장 규모가 컸던 캠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도했던 캠페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취지도 굉장히 좋았던 캠페인이라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곧 졸업을 하시는데 졸업하기 전에 꼭 이 말은 뭔가 해봐야겠다, 하고 싶다, 뭔가 남기고 싶다 있으신가요? 이런 말은 꼭 남기고 싶다. 네. 후배들에게나 아니면 학교에게나 아니면 그 너머에게나. 일단 후배들한테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은 무조건 한 번씩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학교 규정에 완전히 어긋나서 용서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만 아니라면은 조금씩의 사고는 쳐봐도 되지 않나. 왜냐면은 그게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포장하기 위해선 그리고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선 어떠한 근거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 번씩 다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주도해서 프로젝트 같은 걸 크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더 많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많이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좀 더 학생이 자유로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길고등학교 제7대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학생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교 생활 잘하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학교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 하면 이건 제 기준이겠지만 무조건 적극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적극적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저 이거 하겠습니다. 저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게 자신한테 이득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뭐라도 기회가 온다면 무조건 참여하시고 하는 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학교에서 하는 일들에 참여하다 보면은 조금 더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막상 해보면 자기가 좀 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 꿀팁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입니다. 네, 너무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반학기 동안 혹시 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은 저는 원래 저희 학교 3학년이 2학기 되면은 학교에서 되게 약간 조용한 존재로 남고 행사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뒤집어서 3학년들도 학교에 남아있는 끝까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건의를 조금 해보고 마지막까지 학교에서 뭔가 행사가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 연도에 3학년들이 참여하는 일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저희 학교가 이제 3학년 올라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마지막까지 남은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졸업을 하기 전에 그냥 이 뜻 하나는 남기고 가고 싶다 하는 말은 뜻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훨씬 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꼭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하자. 그리고 나서 후회하자. 그러면 무조건 그 행사나 공부나에 있어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아까 한 말에 이어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제가 평소 생각하는 말이긴 한데 노력 없이 성과는 없다 라는 말을 제가 1학년 때부터 쭉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막 노력 안 하시고 나는 안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꼭 노력을 해보시길 바래요. 노력을 하면 자신이 얻는 것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성과도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3학년과 6개월만 지나면 졸업 학년이 될 2학년들, 저희는 이미 학교를 다닌 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10년을 넘게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는 많이 성장했고, 저희는 조금은 저희를 알게 되고, 조금은 남을 배려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많이 성장해버린 저희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성장에 복받쳐 함께 기뻐해주시고 다독여주시며 늘 함께해주실 선생님 두 분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제작 프로젝트 학교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은 지금 하길고등학교 2학년에서 2학년 8반을 담임을 하고 있고요. 2학년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류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하면 고등학교 때 수많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잘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을 또는 친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고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을 꿈을 꾸게 되었고요. 과목을 역사로 택한 이유는 다른 교과랑은 다르게 역사라는 교과 자체가 조금 더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능력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실들을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역사라는 교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만의 교육 가치관이 있다면 선생님은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미있게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교과에 대해서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는 조금 없을지라도 학생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업에 있어서의 재미도 조금씩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업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소 수업 준비는 당연히 처음에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읽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나온 모든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4종을 읽어보고요. 중학교 교과서 8종을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중요하고 좀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걸 찾아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조금 흥미있는 영상 자료나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 역시 수업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수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한테 제일 중요한 건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쉼입니다. 쉬는 거예요. 학생들이 쉬는 게 선생님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학생들이 그 구분을 잘 하지 못해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고 공부하는 시간에 쉬려고 하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히 생각하는 공부도 효율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든지 아니면 반나절은 무조건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잊히지 않는다 라는 건 사실 선생님 눈에 들어온 아이들은 다 잊지 못해요.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당연히 까먹을지라도 그 학생들의 특성이나 얼굴은 기억을 다 하고 있는 편이라서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란 사람은 어쨌든 그 시절에는 그 선생님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속상한 적은 많겠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이 나의 수업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자괴감이나 그런 건 느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를 선택한 건 아직까지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에는 너희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꼭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장 보기 좋은 거고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정말 헛되이지 않게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주도 프로젝트 학생 다큐 제작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의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길고등학교에서 현재 2학년 6반 담임을 맡고 있는 영어교사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교사란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시다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단순히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거나 혹은 영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주고 나면 굉장히 뿌듯했고 또 그것을 알게 된 그 친구의 표정을 보는 것이 즐거웠고 보람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그 누구로부터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때때로 아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된다면 담임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번쯤은 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을 줄 아는 친구들만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영어를 선택한 이유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단순한 선망이 또 있었고, 또 제가 영미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식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을 하시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또는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좋은 점으로는 우선 학생들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른 여타 회사원들과 굉장히 다른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혈기왕성한 10대의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아이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에너지를 항상 얻고 간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항상 일하는 것이 힘들 때도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다시 또 즐거워지고, 또 그 과정을 저조차도 즐기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쁜 점 또는 불편한 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교재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어 교사라는 직업은 영어 지문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토픽이 있기 때문에 그 토픽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티칭 방법을 사용해서 동기를 유발하고 또 영어 실력이 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연구 또 교재 연구하는 점이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만의 교육 가치관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학생들이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또 공동체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곳은 규칙도 있고, 또 반이라는 소속감도 있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길러주기 위해 협동학습도 하고 또 다양한 스포츠 클럽 활동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이 타인과 자신과 다른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의 평소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우선 영어 지문은 항상 토픽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의 토픽이 경제 이론이라면 경제 이론을 깔끔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제가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유익한 영상이나 혹은 사진 같은 거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학생들에게 단어 학습을 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례를 찾아보곤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영어 읽기에 주로 노출이 되다 보니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양한 영어권 문화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는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자주 모르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미국 드라마 예문을 찾아보거나,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끔씩 찾아서 들려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 문법입니다. 영어 문법을 학생들에게 익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가끔씩 간단한 영작을 시키곤 합니다. 한글을 주고 학생들이 영어로 다시 바꿔 쓸 수 있도록 힌트를 준다든가, 또 배웠던 거를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아웃풋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학교와 선생님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라는 곳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 안에서 교사와 학생은 우선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일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교사의 가이드에 따라서 좀 더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고자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만큼이나 많이 접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성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올바른 성인으로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들과도 학생들이 지도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일이 있었고 지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의 초심을 다시 되새기면서 지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관심을